박수! 네, 우리의 목소리가 통했다는 점, 꿀통 같은 이 계좌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상품을 이제 가져가야 내가 최대한으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은 이런 ISA 상품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한 번에 쫙 ETF, 저TF 송일아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만능 절세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의 이 기존 혜택을 확 줄여버리면서 엄청난 반발을 지금 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 뭐야 다시 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했고, 정부는 다음 주까지 이 세제 개편안을 다시 이제 만들고 수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박수! 우리의 목소리가 통했다는 점, 정말 다행인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가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가 됐다는 건지, 또 기존 ISA 말고 새롭게 생겨나는 생산적 금융 ISA, 우리가 여기 너무 지금 소홀했어. 여기에는 어떤 상품을 이제 가져가야 내가 최대한으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은 이런 ISA 상품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한 번에 쫙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먼저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제목을 보면 청년층 반발에 ISA 개편안 없던 일로. 다시 원상 복귀를 한다는 내용이죠. 자, 뭘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냐 보니까 이번에 생산적 금융 ISA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기존 ISA에 원래 주고 있었던 혜택을 대폭 축소를 시켰잖아요. 대표적으로 매년 2천만 원씩 이제 한도를 다 못 쓰면 이제 못 채운 만큼 다음 해로 이게 2월이 됐었는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했고요. 또 의무 납입 기간을 채우고 나면 만기를 원래 무제한으로 늘려서 이거를 이제 계속 운용을 해 나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만기를 무조건 5년으로 제한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지금 원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 기사를 봐도 정부는 ISA 기간의 만기를 줄이고 납입 한도 2월도 제한하겠다고 당초 했었는데 이거를 여기에 이제 가입자들이 크게 반발을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제 어제 국무회의 때 확정안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 이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운을 띄웠고 결국에는 경제부총리가 충분한 의견을 듣고 세제 개편안을 확정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거 보면 한도 2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만기를 이제 5년으로 제한한 부분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게 확실시 돼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일반 기존에 있었던 ISA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에는 최초 3년 의무 가입 기간 있고 연장을 이제 거듭해서 사실상 장기 운용도 가능했는데 요게 이제 개편한 이후에 최대 5년까지밖에 운용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원상 복구 이거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원래 2월이 됐는데 이것도 2월 폐지한다고 했었는데 요것도 지금 다시 원상 복구.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다시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이거 이제 기존 세제 혜택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몰 기한이 원래 없었는데 이게 2029년 말까지로 생겼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계속해서 째려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존 ISA 갖고 계신 분들 빨리 가서 만기 무제한으로 이제 연장시키고 만약에 그 연장한 기간 안 됐으면은 해지하고라도 다시 가입하셔라 막 이런 얘기들도 많았잖아요. 그거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ISA가 원래대로 이제 돌아갔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새롭게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를 어떻게 하면 얄지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을 하면 되거든요. 생산적 금융 ISA는 딱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 2억 비과세.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매년 2천만 원씩 총 2억 원까지는 이자 배당 소득이 완전 비과세가 되는 정말 꿀통 같은 이 계좌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기존 ISA 혜택이 축소되는데 너무 화가 나 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혜택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해주고 창창 노래를 불렀는데도 지금 안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2억까지는 정부가 그냥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내용을 보시면 투자 대상은 뭐 해외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 성장 펀드, 이제 국내 자산에 한한 겁니다. 그다음에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씩 총 2억까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제 혜택 이게 진짜 꿀이죠, 꿀. 이자 배당 소득 전액 비과세. 이자 배당 소득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배당 소득이 항상 따라오는 게 세금이잖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추가되지 않아요. 왜냐면 비과세 소득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 없죠. 또 건강보험료, 은퇴하신 분들은 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면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ISA 이거 의무 납입 기간 있으니까 이거 뭐 배당이 아무리 발생해도 중간에 돈 못 뽑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ISA는요.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를 해서 이걸 배당주에 굴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연 2천만 원 정도 배당이 나왔어요. 그럼 이 연 2천만 원은 그냥 원금 2억 이내잖아요. 이 돈에 각각의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2천만 원까지는 아무 때고 본인이 원하는 때에 뽑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 없고 건보료 영향도 없고 비과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배당금도 발생한 배당금 인출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 생산적 금융 ISA를 국내 투자에 집중을 하셔라. 특히 배당주 투자에 집중을 하셔라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대 2억 원까지는 무조건 투자를 하셔서 이제 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출연하셨던 그 서준식 그 숭실대학교 교수님도 25년 동안 이제 배당주 투자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 생산적 금융 ISA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기둥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모아 나가면서 배당주로 노후 준비를 하기 너무 좋은 계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배당주 그까짓 거 뭐 얼마 나온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커버드콜 상품 도 많고 이 국내 고배당에 대한 또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이런 니즈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배당주를 잘 골라서 이 생산적 금융 ISA 계좌에서 운영을 하면 나중에 노후 준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ISA 계좌를 투 트랙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ISA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국내에 상장된 해외 대표 지수형 ETF나 아니면 해외 배당,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이런 거 있잖아요. 해외 배당주 ETF. 물론 이거는 그 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미리 원천적으로 외국인 납부세액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계좌보다는 ISA에서 하는 게 나으니까 이런 것들 해외 자산에 집중하는 것들은 이 기존 ISA에서 계속 복리로 이제 운용을 해 가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 배당주를 꽉꽉 채워가지고 연 2천만 원씩 사실 연 2천만 원 이거 투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꽉 채우면 원래 이게 운용 기간이 10년 만기로 처음에 정해져서 나왔잖아요. 근데 기존 ISA 운용 기간을 지금 무제한으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그 원상복구 하겠다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산적 금융 ISA의 이 기간도 10년이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거 자세히 보셔야겠지만 이 10년이 없어지면 이 생산적 금융 ISA 역시 이제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무제한으로 이제 총 2억까지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 같은 이 배당주들, ETF들 뭐 개별 주식으로 하셔도 좋고 ETF로 하셔도 좋고 이 배당에 좀 특화된 배당에 집중된 상품들을 꽉꽉 눌러 담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아도 기존 ISA에서는 이 해외 자산 중심으로 장기 자산 성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쭉 굴리시면 되고요.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 배당주, 주식형 펀드, 뭐 국민성장 펀드 이런 거 하셔가지고 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을 마음껏 누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는 뭘 하냐?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은 당연히 매매차익 비과세니까 국내 종목들 여기서 일반 계좌에서 하시고 또 국내 그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커버드콜은 그 옵션 프리미엄은 또 비과세를 주기 때문에 이 커버드콜 ETF 국내에 한한 커버드콜 ETF는 요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다들 아시죠?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이 초과분은 22% 분리과세되니까 해외 직주는 이 일반 계좌에서 이렇게 운용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고민은 그래서 어떤 배당주를 담아야 되냐? 잖아요. 근데 배당주는 뭐 사실 거의 나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배당주 투자이기도 한데 일단 나는 개별 종목 할 자신이 없다. 그냥 다 알아서 교체해줬으면 좋겠고 컨셉에 따라서 이제 좋은 배당주들 계속 이제 갈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구니로 된 ETF, 배당주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 ETF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연간 배당률 순으로 이 ETF들 쭉 순서대로 요거를 소팅을 해놓은 건데 이 연간 배당률이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연간 수익률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본주의 수익률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배당률 9.36% 나온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도 잘 어느 정도 잘 수익률도 따라가고 배당률도 그래도 적어도 5% 이상 되는 이제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타임코리아 플러스 배당 ETF 요거는 예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상품 언급해 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게 이제 연간 수익률이 뭐 꽤 높죠. 거의 2배 가까이 됐는데 연간 배당률 7.28%. 그다음에 라이즈 미국 고배당. 근데 이거 미국은 안 돼요. 미국에서는 미국 고배당은 이제 생산적 금융 ISA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 보면 미국 고배당 같은 건 안 되고 국내 주식형인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담으셔야 됩니다. 코액트 배당 성장 액티브도 수익률 괜찮습니다. 구성 종목들 확인하셔가지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현대중공업, KB금융, 지주, 전기스퀘어. 이거는 또 약간 테마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배당 수익률이랑 그다음에 실제 수익률, 그 본주의 수익률 잘 보셔가지고 이 토탈 리턴을 보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열심히 스터디를 해갖고 개별 종목 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글 파이낸스 사이트가 요새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 구글 파이낸스가 이 밑에 AI가 붙으면서 진짜 보기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그냥 나 잘 몰라도 국내 대표 우량 배당주 10개 리스트업 해줘. 딱 누르면 알아서 이 친구가 좌라락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SK텔레콤, KT.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대형 우량 배당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분야로 따지면은 금융 지주사들, 그 다음에 통신주들, 그 다음에 뭐 현대차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대표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이제 그런 주식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 숙향 선생님, 숙향의 투자일기 들어가시면은 숙향 선생님은 여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종목들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해 주셔도 좋고 또 쭈암님 같은 경우도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사들 뭐 은행주 이런 대표적인 배당주 투자하셔갖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신 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 또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보시는 것도 이 배당주 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제 기존 IS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하시고 이 생산적 금융 IS에서는 국내 배당주 장기 투자로 ETF를 하시던 개별 종목으로 하시던 꽉꽉 채워서 가지고 가시고 일반 주식에서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비과세 내는 국내 주식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직투 이렇게 운용을 하시면 절세 계좌 충분히 ISA 계좌 충분히 이용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끝나면은 좀 아쉽죠.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ISA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나 그게 또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제도가 뭐 ISA가 2016년, 2017년 이때부터 나왔는데 그때 뭐 뿅 하고 나온 게 아니고 선진국들의 모델을 다 벤치마크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ISA를 운용하고 있는 잘 이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랑 일본인데 이제 혜택이요.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한번 보면 영국 ISA는 연간 한도가 2만 파운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00만 원. 우리나라의 거의 2배죠, 2배. 2배가 넘어요. 그리고 총 한도가 진짜 파격적인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4,100만 원씩 계속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혜택이죠. 그리고 투자 수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배당 소득 역시 전액 비과세고요. 비과세 보유 기간도 무기한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도 가능하고요. 장기 복리 효과 당연히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모든 ISA를 운용하는 나라 중에 가장 파격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진짜 진심인 나라가 세금 혜택 우리가 다 줄 테니까 투자만 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벤치마크로 삼은 나라가 일본의 니사예요. 이 니사는 원래는 니사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제한이 많았는데요. 2024년에 정부가 국민들의 이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너네 더 투자 많이 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이 돈 다 자본시장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세제 혜택을 확 늘려줬어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이 연간 한도가요 3,240만 원. 우리나라보다 1,000만 원 이상 더 높죠. 총 한도도 1억 6,200만 원. 우리나라는 이제 기존이 1억 원이었는데 여기 1억 6,200만 원 됐고 역시 여기도 이 투자 수익 배당 소득 다 전액 비과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까지만 비과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줘서 비과세 보유 기간 역시 무기한이고요. 여기도 여기 해외 주식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영국이나 비슷하게 우리 세제 혜택 주고 투자 대상 제한 없게 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투자를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기존 ISA는 제일 적죠. 한도, 연간 한도도 2천만 원, 총 한도 1억 원, 게다가 비과세도 총 일정액까지만 비과세가 됐고, 그다음에 이 가입 만기 구조가 있었잖아요. 3년 의무 가입 있고, 기존 ISA는 이제 국내 상장 해외 지수 투자는 가능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 비슷한데, 이제 한도도 적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도 약간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적 금융 ISA가 생겨나면서 우리나라도 한도도 늘어나고 세제 혜택도 이자 배당 소득은 다 비과세로 해주니까 이제 전향적으로 우리도 바뀐 거예요. 물론 국내 주식이 하나다는 거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2024년부터 이 니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 늘려주면서 이제 청년들이 나 노후가 불안하고 집값은 도쿄 막 계속 오르고 이러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굶고 막 이 월급을 받는 대로 다 니사에만 넣어가지고 소비가 안 되는 이 니사 거지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경제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경제도 또 다른 양극화가 나타나는 이게 또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데 참 이러니까 정책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이 당국자들을 너무 욕하는 것도 좀 그래요. 기사에 실제로 일본 니사 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청년층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인생 계획도 못 세운 채 이 금융 투자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상. 와, 세금 혜택을 늘려주니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옆나라, 이웃나라의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2단계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생산적 금융 ISA가 생기면서 국내 배당 투자에 대한 문이 넓어졌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알고 잘 써먹으면 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기존 ISA가 어떻게 원상복구가 정부 개편안이 어떻게 원상복구가 됐는지 그렇다면 새롭게 생겨나는 생산적 금융 ISA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지 이거를 꼼꼼하고 얄지고 정말 맛있게 이용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 ISA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나요? 아직 정부 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일단 다음 주에 다시 만들고 또 수정된 안은 다음 달에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니까 제가 계속 팔로우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나오는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은요. 기존 ISA 만기 제한 5년이 없어지는지 또 한도 2월이 다시 가능해지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생산적 금융 ISA 만기도 10년이 아니고 그냥 무기한으로 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 상품들의 일몰 기한을 2029년으로 지금 못 박아놨는데 요것도 아무래도 일몰 기한을 정해놓다 보면 이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영국처럼 이거 무기한으로 그냥 하는 게 맞아요. 이거 그냥 상설적인 이 절세 계좌로 운용을 하는 게 맞으니까 요 일몰 기한도 다시 한번 체크를 계속해서 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ETF, 저TF가 Y스트릿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좋아요, 구독,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눌러주세요.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